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조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미래를 나타내주는 동사 조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달린다에다가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면 당연히 달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멈추다는 멈출 것이다, 떠나다는 떠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동사에다가 미래의 의미를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will이라는 것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ill stop 그리고 will leave 이런 식으로 will을 갖다 붙여주면은 영어에서는 동사에다가 미래의 의미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찬을 만날 것이다. 보시면은요. will이라고 하는 동사 조수를 동사의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동사는 사장님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 조수는 당연히 조수의 역할을 하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3인칭 현재 단수를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원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탐은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will이라고 하는 동사 조수를 동사 get 앞에다가 붙여놨죠. 그래서 동사 조수가 이렇게 앞에 오는데요. 동사는 사장님 역할을 하고요. 동사 조수는 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wil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래를 나타내주는 표현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is going to, 다시 말해서 be going to를 써도 미래의 의미를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어라, 우리가 배웠던 ing가 붙어 있는데 저거는 진행 상황 표현이 아닌가 좀 궁금하죠? 맞습니다. 진행 상황 표현인데 어째서 미래의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go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go라고 하는 단어에는 진행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보시면은요, 지금 탐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진행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바로 to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is going to라는 의미가 결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is going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to라는 부분은 바로 앞으로의 행동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주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미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구조를 가르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보통 be going to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바로 동사의 조수처럼 쓰인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will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를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be going to라고 하는 것도 미래를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은 의미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둘 다 미래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명사로 쓰이면요, 의지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will이라고 하는 동사 조수는 의지라는 의미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것은 약간 즉흥적인 의지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는 누가 풀어볼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저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도 will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표현이고요. 다소 즉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be going to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미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예정이다와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will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불확실한 미래, 다시 말해서 확정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나타내 줄 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미래를 나타내 줄 때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장들 저와 함께 몇 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will을 이용해서 미래 시점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will이라고 하는 동사 조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는 지금 3인칭 현재 단수를 나타내 주는데 조수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be going to를 이용해서 미래 시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is going to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be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i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조수가 나오면 원래 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will을 이용해서 미래 시점으로 만들면요. 바로 이렇게 will이라는 동사 조수 놓고요. 그리고 동사는 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e going to를 이용해서 미래 시점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자, 보시면은 day라고 하는 것이 3인칭이고요. 그리고 복수 형태니까 당연히 동사는 are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are going to라고 하는 동사 조수를 쓰고요. 원래 동사는 지금 ar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뒤에 원형으로 나와야 되니까 be라는 원형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e going to를 이용하는 표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is going to를 쓰고 있는데요. he라고 하는 것이 3인칭이고요. 그리고 단수니까 is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is going to라고 하는 동사 조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is라고 하는 동사는 당연히 원형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be라고 하는 원형 형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